전해드린 대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기소 당일에 이 당무위를 열고 대표직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를 두고 비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있었던 당무위 결정과 관련해서 김의겸 대변인의 목소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이러한 탄압 의도에 대해서 당이 단결하고 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표에게 뭐 총대매고 결단을 내려라 뭐 이런 말은 네, 없었습니다. 그 대표님에 대해서 지금 100천 돈이나 뭐 상담을 진행 중인데 그것도 기소가 되면은 뭐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는. 이번 건에 관한 기소, 대장동과 성남FC 건에 대한 기소에 대해서 80조 사망을 적용한 겁니다. 예, 뭐 미리 예상은 됐었지만 결국 민주당이 80조 당원을 그 예외 조항을 적용해서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직을 계속 유지시키는 방안으로 가게 됐어요. 네, 모든 사람이 이거는 예단했고 예단한 대로 속전속결로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지고선 예외 조항의 초 수혜자가 이재명 대표가 되는 그런 총극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80조 1항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야당인 민주당을 어떤 식으로든 다시 그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혁신안으로서 제시한 것이고, 사실 이 당원을 바꾼다 그랬을 때 전해철 의원 같은 사람도 이거는 문재인 혁신안이기 때문에 개정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런 비리라든지 부패에 대해서 상당히 단호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민주당이어야 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당원을 개정해가지고선 요번에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가 바로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의 정통성을 위해서 실제로 그 라임 사태의 그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입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 해가지고선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된 두 의원까지도 정치 탄압의 이유로 지금 예외 조항을 적용시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라도 지금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이 당직 유지가 얼마나 지금 희극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정 의원님도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80조 1항을 이제 개정을 할 때 그 당시 이제 논란이 됐었던 게 이제 바로 이재명 대표 본인을 위한 개정이 아니냐, 자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80조 조항과 관련해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1조가 이제 만약에 기소가 됐을 때 사무총장이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죠. 핵심적으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당에서 쉽게 예를 들면 당무를 정지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혁신안으로 얘기해서 소위 죄가 있다고 제기가 됐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는 판단 때문에 이걸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리고 예.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바뀌었다고 하는 내용 자체도 사망인데요. 사망 내용이 뭐냐면 윤리심판원에서 당구위원회를 바뀐 거예요. 대단히 크게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내용이 뭐냐면 윤리심판원 같은 경우는 외부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에서는 당 내부의 문제와 무관하게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서 잘못된 결정이 내릴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걸 당무에 이제 전달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예. 그 예외 조항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정치 탄압이라는 부분인데요. 당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 1년 6개월 동안 끌어서 이번에 기소를 했는데 어떤 증거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끌어왔다라고 하는 건 매우 정치적 수사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요. 예. 노웅래 의원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을 본 적이 없다. 뇌물 사건에서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나오는 경우는 저는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거 체포 동의안 관련해서 표결까지 붙인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기소를 안 하고 있어요. 최장 기간입니다. 소위 국회에서 소위 체포 동의안 표결한 사안 중에서
가장 긴 시간 동안 아직도 기소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말씀하신 기동민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도 이거 3년을 끌다가 공소시효 바로 전날 기소를 했어요. 근데 기동민 의원 얘기는 뭐냐면 검찰이 주장하는 그날 그 시간에 자기는 다른 곳에 있었다. 나는 그걸 입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 자체가 매우 정치적인 방식으로 가고 있다. 좀 그런 판단들을 내려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당원 당규에 따라서 진행이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제 만약 국민적인 판단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제가 볼 때 국민 여론이 판단할 몫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지금 기동민 의원 주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검찰이 기소할 때는 그 양복 뭐 수백만 원에 달하는 양복하고 1억 원을 받았다. 또 이수진 의원은 정치자금 500만 원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이재명 대표 얘기로 초점을 모으자면은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그 문재인 혁신안으로서 지금 나온 당원 80조 이런 것들이 어떤 정치적 편의에 의해서 그들은 정치적 탄압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외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과연 이것이 탄압인가? 그러면은 그 탄압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일각에서 애초부터 그러면 대장동을 포함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인가? 아마 여러 가지 그 의혹과 그다음에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그런 그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다가 요번에 이것을 지금 당무위에서 결정을 하는데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서면으로 이름을 적어서 의견을 제출하라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면 참가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심리적 부담이 되겠습니까? 마치 또 기명 투표를 하는 거죠. 뭐 그거에 대해서도 당 대변인이 구구절절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 또 하필이면 민주당의 상황이 당 상황이 지금 상당히 지금 호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라는 그런 그 논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주 그냥 전격적으로 당무위를 열어가지고 당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당이 이게 정당인지 도당인지 뭐 일본의 파벌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이 그 내년 총선 그다음에 공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해가 작동을 해가지고 결국 당 대표가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직이 유지되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당직이 유지될 것이라고 단언하는 그리고 그대로 되는 정말 답정 기소 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답정 당직 유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까도 이제 그 김의겸 대변인과 기자들의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뭐 물론 뭐 김의겸 대변인은 지금 이 사건에 하나는 이제 당원 80조 사망이 작용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뭐 검찰 수사라든지 기소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겠네요. 근데 이제 김의겸 의원이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검찰의 공소장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지금 나왔던 공소장 같은 경우는 이미 체포영장에서 내용이 다 나왔던 내용이고 더 진전된 내용이 없었던 측면이 있는 거죠. 이미 체포 동의안이 왔을 때부터 당 내부에 일부 갈등은 있었습니다만 공소장 자체가 거의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428억이라고 하는 또 진전된 내용.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돈을 받았다. 또는 예를 들면 정진상, 김용 씨와 함께 저수지를 만들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분노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예를 들면 기소조차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공소장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정치 산업이라고 보는 것이고 다음번 공소장은 모르죠. 다음번에 만약에 뭐 그것이 뭐 정자동이든 뭐 백현동이든 이런 문제가 와서 공소를 했을 때 그 공소장 내용이 명백하다고 얘기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 쉽게 예를 들면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명백한 증거 없이 진술에 대해만 의존해서 또 온다고 얘기하면 동일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결정한 당무위 결정은요. 당원 당규상 절차적 하자가 없어요. 계속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된 거예요. 대신 매우 압축적으로 진행이 된 이유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게 되면 당대표의 직무가 정지되는 거예요. 하위 당직이 아니라. 그런 사태를 최소화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미 이전부터 이런 내용들은 예고가 됐기 때문에 빨리 진행됐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 계속 정치 탄압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 때 정치 탄압이라는 부분이 들어간 게 아니고 이미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이제 80조라고 하는 개혁적인 내용을 집어넣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과거 관행에 비추어 봤을 때 저희 검찰의 수사권을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도 사망이라는 예외 조항을 둬서 그랬죠. 정치 탄압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예외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윤리심판원에서 네, 당무위원회로 당무위원회로. 이제 바뀐 거고 윤리심판원과 당무위원회가 어느 정도 좀 다른 겁니까? 당 안에서. 그거는 오히려 민주당 김종욱 교수에게 질문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 기억을 다시 되살리자면은 그 당시에 찬성이 139표 아니었습니까? 반대가 138표인데 실제로 의결 정족수 때문에 그것이 부결된 것이지 찬성하는 사람이 적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나온 것 때문에 얼마나 민주당 내홍이 시끄러웠었습니까? 예. 그런 그 사례로 볼 때 과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성남시장 시절에 이러한 어떤 그 비리, 인허가 관련해가지고선 과연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특히 자당 내의 의원들 그리고 이념적 결을 같이 하는 정의당의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고요. 절차적 하자가 없다 그러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심지어는 군사 권위주의 하에서의 여러 가지 선거라든지 과정도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을 바꿔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치 탄압이라는 이 내용 자체가 정치 탄압을 객관적으로 수량화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주관적이고 파당적입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진술에만 의존했다 그러는데 진술뿐만이 아니라 그 이재명 시장이 결재한 내용이라든지 또 예를 든다면 제3자 뇌물과 관련해 가지고는 기업들의 증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와 자료를 가지고 했다고 하니까 이것을 완전히 지금 물적 증거가 없다라는 식으로 단언하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윤리심판원은 외부인들이 많기 때문에 내부 사정을 몰라서 당무위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의결 절차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뭐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그 절차의 정당성이라든지 또 애초부터 민주당이 강조한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문재인 2015년에 당시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혁신안을 만들면서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의 그 혁신안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무력화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